네, 이른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마다 반복되고 또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날씨 전망과 기후변화 대응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말이었죠. 예, 엑스포 3차 경쟁 PT 때 우리나라 대표로 첫 번째 연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후 관련해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후 관련된 얘기를 쭉 해볼 텐데 올해 실제 봄철 평균 기온이 13.5도. 지금 50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올해 사실 벚꽃도 관측 사상 가장 이르게 폈다는 것도 있었고요. 올해 폭염 전망부터 좀 해보죠. 예. 예, 그래서 봄철에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북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남아시아, 또 예. 유럽, 북미, 북부 많은 지역에서 이 폭염, 가뭄, 산불 발생이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향이 여름철에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더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폭염 발생은 또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오느냐. 예, 또 영향을 받죠. 예. 왜냐하면 사실 주초에 이번 주 굉장히 온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 좀 흐리고 또 비가 오면서 예상보다 사실 온도 상승이 크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또 그때는 이제 온도 상승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상황도 우리 같이 봐야 되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해 전부터 이상기후 때문에 이 국지성 호우라든지 열대성 기후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국지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이전에는 좀 장마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는 예.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국지적으로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아무래도 예측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2달, 석 달 뒤를 예측하는 게 더더욱 어렵고요. 한 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예. 예. 자, 올해 여름 날씨 엘니뇨가 이미 지금 발생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로 이 엘니뇨가 발생한 정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포함해서 올여름 우리 날씨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하고 또 내년까지도 지금 전 지구적으로 온도 상승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에는 네. 이 지구 온난화 경향에 플러스에서 이 엘니뇨 현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적도의 중동 태평양에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또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적으로 대기 순환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의 이제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어려운 것이 또 엘니뇨도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해수면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예. 우리가 저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해 전에. 그 슈퍼 엘니뇨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슈퍼 엘니뇨가 이제 2015년에 발생을 해서 2016년에 소멸을 했지요. 네. 그때 이제 해수면 온도가 얼마나 많이 상승하냐에 따라서 이제 슈퍼 엘니뇨냐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 예. 엘니뇨냐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뭐 엘니뇨가 과연 슈퍼 엘니뇨까지 갈지는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발생을 시작을 했고 이제 이 온도 상승이 지속되면서 그래도 전 지구적인 영향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올 여름에 그런 뉴스가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며칠 빼고 다 비가 올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전지구 예측 모델 중에 네네. 하나가 앞서서 예측을 했지만 사실 날씨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1주, 2주 뒤부터는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모델 결과를 그렇게 믿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측 모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원래 폭염 대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부산에는 취약계층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온열 질환자라든지 초과 사망자가 크게 증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6년과 2018년
네, 폭염이 아주 심각했죠. 네. 그 당시에 뭐 그런 질환자나 사망자의 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컸는데요. 예. 그에 따른 우리가 대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또 최근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예. 이 폭염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노동력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 농작물의 생산성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고 네네.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보건 안보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사실은 예. 적응을 우리가 대응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500년 만에 이상기후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고 또 캐나다 산불, 동남아의 이른 더위, 기후변화 속출 속에 이미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또 교수님도 관련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구 기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지구 온난화의 상황이 어떤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먼저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협의체 IPCC 보고서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이 6차 평가 보고서 주기가 막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네. 제1심의그룹 보고서가 2021년에 발간되면서 그 당시에 지구 온도 상승이 1.09도다. 산업화 대비해서 예. 1.09도다라 평가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최근 기후 현황을 갱신한 그런 논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온도 상승을 평가해 보니까 1.15도로 우리가 2021년에 발간한 6차 평가 보고서 때보다 온도 상승이 예. 더 커졌다라고 보였고요. 더 큰 문제는 육상 지표면에서의 온도 상승이에요. 원래 이 육상에서의 그 온도 상승이 해수면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6차 평가 보고서가 이제 1.55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1.74도로 지금 육상에서의 그 온도 상승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지구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1.09도였는데 최근에 3년이 아까 말씀하신 1.15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전체적인 그 상승폭으로 예.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이제 1.15도인 거고요. 네네네. 3년 동안 약 그러면은 한 0.07도 정도가 예. 더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전에 1.09도와 1.15도의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그 두 차이는 이제 크진 않지만 일단 지금 1도 이상의 지구 온난화 상황이라는 것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자연적으로도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자연적인 지구 온도의 변동폭은 마이너스 0.2도에서 0.2도예요. 그런데 지난 약 170년 동안 산업화 네. 이후로 우리가 1.15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변동폭을 크게 넘어서는 네. 그러한 변화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전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이나 아니면 북극의 해빙이 녹는거나 아니면은 이 남극의 빙상이 녹는 것 등은 실제로 이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기간의 어떠한 변화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9와 1.15 수치상으로는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예측을 해왔던 것 그리고 보여왔던 것과 차이가 생겨났다. 그 이탈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선 지금 지속적인 그런 예.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배출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2030년 초반에 예. 이제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작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가장 검색을 많이 했던 단어 보니까 기후 위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워낙 이제 큰 질문이다 보니까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완화의 대응도 중요하고 또 이미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험을 줄이는 적응의 대응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아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대응이 충분하지 않죠.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IPCC 보고서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여기에는 산업, 에너지, 교통, 농업, 수요,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네. 방안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저탄소 생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 왜냐하면 많은 장벽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그렇죠. 역량의 장벽도 있고요. 기술의 장벽도 있고 또 재정의 부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쟁 PT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 글로벌 플랫폼 협력 기반으로 엑스포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4차 PT 때도 이 부분은 또 그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 이준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